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다초의 최우성입니다. 자, ITQ 엑셀 2016 버전요. MS 오피스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 한번 제가 다운로드를 했어요. 홈페이지에서. 뭐 시험 시간은 60분이고요. MS 오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2016 버전이라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왜 이제 버전을 실지 않았냐면 2010하고 2016 버전을 공통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요. 버전을 이제 별도로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전에 1강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이제 뭐 건너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서 좀 작업을 했던 것도 빨리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은 이제 차트 시트라서 별도로 안 했고요. 준비는 3작업까지만 하시면 되고 A열의 너비는 1로 되어 있죠. 그리고 4작업은 나중에 이제 차트 작업하실 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 상태로 조금 요금 끝났어요. 여기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험 문제가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시험 문제를 가셔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240점이 제1작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1작업. 배점이 크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표 자체를 작업을 하면 여기 있는 번호 양가로 1, 2, 3, 4, 5, 6은 함수 문제를 빼고요. 요거까지만 하시면은 요 작업이 이제 100점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냐? 이 조건에 있는 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1번부터 6번까지가 함수 문제. 배점이 이제 하나당 20점씩 해서 조건부서식 하나에서 총 140점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1작업에서 총 배점이 이제 240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까지가 100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보고 이제 조건에 따라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여시고요. 조금 밑으로 내려서 메뉴는 잠깐 숨기고요.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A4셀을 찍고요. 이건 나중에 작업할게요. 상품 번호 제목부터 이렇게 좀 치세요. 분류, 상품명, 포장 단위. 자, 한 셀에 두 줄을 입력할 때는 단축키가 Alt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가로 열고 킬로그램 이렇게요. Alt 엔터 외워두셔야 됩니다. 상품 가격 강제로 줄 바꾸는 방법이거든요. Alt 엔터 주문 수량 제조사 배송비 고춧가루 Alt 엔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너비가 좀 늘어나면은 경계선에서 이런 모양이 됐을 때 쭉 끌어서 너비를 넓히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하면 그 열에 가장 긴 글자에 맞춰서 늘어나고 줄어들거든요. 더블 클릭, 띠딕, 그죠? 그렇게 해서 너비를 좀 맞춰 주시면 돼요. 너비는 뭐 대강 맞추셔도 되니까 적당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입력을 하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려볼 거예요. 입력은 뭐 크게 문제는 없죠. CA-01-1 뭐 이렇게 세로로 입력을 하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12행까지 이렇게 총 8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도 배추김치 될 수 있으면 이제 행으로 입력하는 것보다 열로 길게 입력하시는 게 아마 더 빠를 거예요. 그죠? 정석은 아닌데 원래 가로부터 먼저 입력하는 게 정석인데 이제 아무래도 영어 숫자 한글이 막 교체로 나오니까요. 더 오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세로로 먼저 입력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제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입력하고 오겠습니다.
자, 제가 좀 잽싸게 입력을 좀 했습니다. 자, 여기 입력한 거 보이시죠? 아직 이제 셀 병합은 안 했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그대로 입력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해야 될 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굴림 11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예. 뭐 이건 입력하기 전에 해도 되고요. 입력한 후에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 A와 1이 만나는 이 부분을 찍으면 전체열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거기 가서 굴림 이렇게 해주시면 일괄적으로 글꼴이 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처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누락을 또 안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굴림부터 먼저 바꾸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먼저 입력하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렬은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하라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정렬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여기 있죠. 여기 3개밖에 없네요. 예, 회계 마찬가지고 회계라고 하면은 천 단위 쉼표가 들어가 있는 이 상태가 이제 회계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요 3개는 이제 오른쪽 정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이 없으면 이제 상품 가격 같은 경우는 요거 적용하시면 돼요. 이게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회계거든요. 통화 기호가 없는 회계입니다. 여기 적용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가운데 정렬, 문자, 날짜 같은 경우 가운데 정렬, 그리고 여기도 가운데 정렬.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가 들어가는 자리라서 나중에 함수를 보고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3개를 하나의 셀로 병합을 해서 가운데 맞춤 한 거거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항상 이렇게 3개가 들어갑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보도록 할게요. 3개의 셀 블록을 설정하고 요거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병합을 잘못했다 그럼 다시 한번 누르면 해제가 되니까요. 작업을 다시 하시면 되고 여기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도 이제 가운데 정렬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함수가 들어가는 곳이라서 상황을 보고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적당히 넓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자란다. 글씨가 이제 잘린 경우 같은 경우 이렇게 넓혀 주시면 되고 남게 되면은 조금 더 좁혀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줄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이렇게 나오니까 항상 이렇게 책과 동일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를 먼저 해봤고요. 그죠? 이 제목은 이제 조금 이따 할 건데 이제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선 모양부터 먼저 하고 제목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것은 요거 주황색 채우는 부분 있죠? 요거 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선 모양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선 모양에 대한 거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위로 올려서 요거 보고 작업하시면 되죠. 자, 선 모양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도 병합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대각선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전체 범위를 잡으시고요. 글꼴에 가시면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테두리 하시면은 이렇게 모든 테두리마다 셀마다 이제 테두리가 쳐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시면은 이제 여기 가서 테두리 없음 하시면 다시 사라지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을 굵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보시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굵어지죠. 그러니까 완성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셔도 바깥쪽이 조금 굵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둘, 그 다음에 여기 셋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또 한번 하시고요. 바로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 안 하고 여기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 대각선 부분은 여기 가서 다른 테두리 가셔서요. 화살표 누르시고 요거하고 요거 눌러 주시면은 대각선이 되겠습니다. 확인.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선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선 모양까지 완성이 됐고, 이제 적당하게 넓혀 주시면 돼요. 뭐 타이트하게 하셔도 되고, 뭐 제가 똑같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해줘야 되는데, 말이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언급이 없다 그 말이죠. 여기가 이제 회계 표시 형식으로 해야 되고요. 여기도 말이 없으면 다 회계로 적용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뒤에서 좀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제외하고요. G5부터 셀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개를 붙여라. G5부터 G12까지 있죠. 여기를 제외하고 언급이 없는 부분은 이제 회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건 어차피 바꿀 거니까 놔두시고요. 이 부분만 회계 처리로 해주시면 돼요. 전 단위 쉼표가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만 보여주고, 전 단위가 쉼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부분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제목 도형이죠. 제목 도형. 여기 보시면 굴림 뭐 24포인트 검정, 요거 푸른 농산 1분기 김치류 판매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 좀 해드릴게요. 자, 행 높이를 경계선에서 늘려서요. 적당하게 크게 해주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줄여주셔도 되거든요. 삽입 도형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도형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못 찾으시면 여기서 시간을 좀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아마 요거 할 때 도형 찾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차트에서도 또 도형 찾는 게 필요하니까 좀 빨리 찾는 거, 특히 사각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리고 여기 배지, 그 다음에 십자형, 그 다음에 또 뭐 오각형도 나오고 뭐 칠각형도 나오고, 그래서 육각형, 죄송합니다. 오각형은 안 나오겠네요. 아무튼 왜 이런 도형을 다양하게 이렇게 좀 쓰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열의 9은 이거 쓰거든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인데, 이것도 두 종류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변형 조절점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으니까 좀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이니까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십자형을 그리신 다음에요. 이렇게 그리시고 어바웃으로 지열 정도까지 제껴주시면 되고요. 조금 변형 조절 좀 바깥으로 빼서 좀 크기를 넓혀 주시고 쓸게요. 그냥 선택하고 쓰시면 돼요. 푸른 농산 1분기 김치류 판매 되어 있죠. 뭐 다른 것도 한번 찍고 전체를 찍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위로 조금 올리고 내려서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글꼴부터 먼저 할게요. 홈 탭에 가서 굴림 클릭하고요. 굴림 24포인트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입력하고 그 다음에 검정색은 뭐 요거 누르면 되고요. 검정 자동 해주셔도 되고 굵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요거 쓰시면 되고 노랑
블록을 잡아야 되는데 블록을 안 잡아서 검게 안 변한 거니까요. 딴 데 찍고 전체 도형을 잡고 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작업을 할 때 커서가 들어가면 커서의 위치가 있는 다음 글자부터 글꼴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실행 취소하고 전체 도형을 찍고요. 안 바뀌었기 때문에 굴림 24포인트. 아까 작업하실 때, 제가 작업할 때 여기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커서가 본의 아니게.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검정색 이렇게요. 요거 찍어도 되고요.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좌우 가운데, 상하 가운데, 이게 상하 가운데, 좌우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글꼴 요거 2개, 3개, 요거는 아닙니다. 기울개는요, 그죠? 제가 마우스 올려놔서 그렇게 진하게 보인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적용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림자를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오프셋 오른쪽이니까 찍고 서식으로 오셔서 도형 효과에 가면 이제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프셋 오른쪽, 왼쪽, 아래쪽 또는 남서쪽, 남동쪽, 뭐 이렇게 북서쪽, 북동쪽 뭐 이렇게 있는데요. 오른쪽이니까 요거 오른쪽만 이렇게 해주시면 오른쪽에 그림자가 살짝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림자는 선택하고 서식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 도형효과 그림자,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홈 탭에 가시면은 이제 글꼴이 다 나오지 않고 조금 잘려 있어요, 지금, 그죠? 판매까지만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여기를 조금만 더 줄이시면은 좀 공간이 넓어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만약에 지금 지열하고 위치가 맞는데 지열을 초과하겠다 그러시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제 여기서 아무리 조정해도 도형 크기를 조정 못하겠다 그러시면은 여기에 있는 열너비를 넓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 하라 안 말하라 뭐 그런 말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넓혀 주시면 되고, 그때 가서 살짝 좀 줄여주시면 되고, 크기를 이제 여기 좌상기 왼쪽 위쪽에 정확하게 맞추시려면 이제 Alt를 누르고 도형을 이동을 하면 자석처럼 이렇게 셀 구분선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좌측 상단을 Alt를 누르고 이동해서 맞추신 다음에 방향키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되고요. 다 하셨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조금만 붙여주시면, 열너비는 뭐 개별적으로 다르게 적용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완성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완성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제인까지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인은 이 부분이거든요. 결제인은 그림 복사 기능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또 원본 삭제하라고 해서 결제인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리과장 부장. 결제인은 될 수 있으면 이 도형의 영향을 안 받게 해야 되니까요. 이쪽 도형의 오른쪽 아래쪽에다 그려야 너비나 높이의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4칸으로 그리겠습니다. 4칸. 4칸으로 해서 병합부터 먼저 하고 결 쓰고요. Alt 엔터 치면은 줄을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결제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죠? 뭐 2칸을 잡으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를 병합을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도 병합. 더 빨리 하려면 이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컨트롤 C 2개를 잡고 엔터 치시면은 더 빠르게 병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부터 할게요.
대리과장 부장. 자, 하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고, 테두리는 요거 한번 두드리시면 돼요. 이제 모든 테두리. 그리고 결제를 조금 줄이시고, 뭐 여기도 줄이셔도 되고 그냥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을 잡고 컨트롤 C 하고 H1을 찍고요. 붙여넣기 가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 붙여넣는 방법이 있죠. 이걸로 하셔야 돼요. 삼각형 누르시고, 안 그러면 컨트롤 V 하면은 이제 작살나죠. 이렇게. 이게 엑셀의 유일한 단점이거든요. 너비가 다른 표를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떨어져 있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Alt를 누르고 이동하면은 이렇게 자석 효과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를 조금만 내려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원본은 삭제해야 되니까 L열부터 P열까지 열 블록을 잡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것이 남기 때문에 두 번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이나 이제 행으로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열로 삭제를 그냥 할게요. 왜 그러냐면 너비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까지 작업을 하신 거예요. 제목도요. 그리고 요거까지 원본 삭제했고, 주황은 아까 제가 한다고 했는데 이제 주황은 요 상태를 여기서 작업하셔도 되니까, 여기 셀 배경색이니까요. 주황 한번 하고, 여기 두 개 컨트롤 누르고 떨어진 범위를 잡고요. 연속 범위는 그냥 쭉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떨어져 있으면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잡으시면 비연속 블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이렇게 잡으시고 작업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H14셀이면 여기죠. 상품명이 D5부터 D12가 선택되도록 하라. 이것도 간단하니까 여기 찍고요.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여기 있죠. 요거 하시면 돼요. 요거 누르고 요거 가셔도 되고 바로 위에 거 누르셔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누르고, 문자일 때는 이제 목록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직접 타자를 입력할 때는 쉼표를 구분자로 써야 되고, 셀 주소를 받을 때는 셀 범위를 지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셀 주소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D5부터 D12까지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커서를 찍고 이렇게 하시면은 셀 주소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확인. 먼저 보여드릴게요. 직접 입력하는 거. 난컴마이어 성별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요. 잘못된 데이터가 오게 되면 이제 오류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제 셀 주소로 등록 실행 취소했습니다. 한 번 더. 셀 주소로 등록하는 것은 여기다 커서를 찍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이제 상황 봐서 이제 가운데 정렬해야 되겠네요. 문자니까 좌우의 가운데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긴 글자도 있고 짧은 글자도 있는데 뭐 그림에 나온 대로 맞춰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여기에 함수를 써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 서식 뒤에 숫자 뒤에 개를 표출하, 이때 이제 천 단위 쉼표가 없이 붙이는 방법하고 천 단위 쉼표가 있이 붙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얘는 천 단위 쉼표가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천 단위 쉼표가 없으면 표시 형식의 추가 옵션 단추 누르시고요. 요거. 근데 이 정도는 단축키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컨트롤 1번입니다.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여기서 0 있죠?
요거 쓰시면 천 단위 쉼표가 안 붙어요. 근데 어차피 천 단위가 없기 때문에 0을 써도 안 붙지만은 예, 뭐죠? 이렇게 쓰고 큰 따옴표를 열고 개 이렇게 써주시면은 예, 개가 붙거든요. 확인.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위로 올리고 0을 쓰시고. 자, 물론 6월 쓰셔도 천 단위 쉼표가 없을 때는 안 붙습니다. 얘도 안 붙어요. 근데 좀 전에 썼던 그 0하고 개하고요. 요 두 개는 차이가 있어요. 샵 컴마 샵샵 0 개하고 차이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숫자가 큰 게 와도 이렇게요. 천 단위 쉼표가 안 붙어요. 1, 2, 3, 4 개.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이제 숫자가 천 단위가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죠. 그 차이예요. 요게. 자, 그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1. 제가 아까 샵컴마 샵샵 0으로 바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0으로 한번 써서 밑에 있어요. 이걸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시면 천 단위 쉼표가 오더라도 변경이 천 단위 쉼표가 안 붙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이제 이 상태에서 뭐 0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 샵컴마 샵샵 0을 써야 됩니까? 구분하기는 좀 애매하죠. 천 단위 쉼표가 있어야 구분이 되는데 애매하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천 단위 쉼표가 없다 그러면 그냥 0하고 문자로 가시고요. 천 단위 쉼표가 있다 그러면 샵컴마 샵샵 0 문자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컨트롤 1 하시고 당겨서 요거와 요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문자를 결합할 때는 골뱅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 설명을 드리고 그냥 갈게요.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컨트롤 1 하시고 사용자 지정에 가서 뒤에다 님을 붙여라 그러면 예, 골뱅이. 이 골뱅이가 이제 반복해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3번 하면 이제 이렇게 홍길동이 3번 나오죠. 그래서 한 번만 쓰시는 거예요. 한 번만 쓰고 여기다가 이제 귀하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게 붙을 때는 이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컨트롤 1 하시고 만약에 뒤에다 킬로그램을 좀 붙이겠다 그러시면은 kg라고 쓰시면은 한번 보십시오. kg. 그래서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가 있을 거예요. k는 나오는데 g가 안 나오죠. 그죠? 예. 그럴 때는 이제 특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의미가 있는 기호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결할 문자가 영어 같은 경우는 에러가 걸린다. 그럴 때는 직접 큰 따옴표를 해주시면 이제 에러가 안 걸립니다. 아시겠어요?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영어가 왔거나 한글이 왔던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이제 큰 따옴표를 해버릇하시는 게 좋죠. 또 이 지표준 놈은 일반이라고 해서 처음 상태로 가는 거니까요. 예.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 일반을 놓으시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예,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로 통화기호 없는 회계 요거 죄송합니다. 요걸로 적용을 해놓은 상태로 예, 가겠습니다. 회계 이건 숫자 플러스 문자 결합하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름 정의하라고 돼 있죠. 예, 이름 정의 그것도 한번 마저 해보겠습니다. 2호부터 212 영역에 대해서 포장 단위로 이름 정의하십시오 돼 있죠. 2호부터 212를 잡으신 다음에요. 얘가 이름 상자예요. 여기다 클릭하고 예, 포장 단위하고 꼭 엔터를 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등록이 제대로 됐는지 테스트 하려면 딴 데 찍고요. 다른 셀을 찍고 이렇게 하시면 범위가 잡아져요.
문제는 또 이름을 만약에 오타를 입력했을 때는 지워 주셔야 되거든요. 수식에 가서 자격증이다 보니까 이름 관리자 가서 여기서 삭제를 하셔야지, 여기서는 삭제가 절대 안 돼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죠? 예. 자, 백스페이스 지워지지 않았냐 그런데 다시 생겨요. 그러니까 수식에 이름 관리자 가서 여기서 삭제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했으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름은 이제 함수에 가서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채점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언급이 없어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여기 높이가 조금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신다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행 높이가 여기가 좀 조금은 높아요. 그죠? 그래서 5부터 셀 잡으시면 안 되고 행블록을 이렇게 14번까지 잡고요. 경계선 아무 곳이나 가서 조금만 이렇게 높여주시면은 행 높이도 조정을 해주셔서 더 이쁘게 작업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이 정도 놓으시면 되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1작업 이 정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점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